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시퀀스 카페지기 카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76회, 저번에는 저희가 75회에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타임 차트 분석을 했고요. 오늘은 76회 대비 실전 모의고사 1번 관련해서 타임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여기 실제 모의고사 1번 동작 검사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동작 검사 내용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 바로 타임 차트 1번에 대한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장 시험도 며칠 남지 않았죠. 예, 이제 한 70일 정도 되나요? 예, 물론 필답도 준비하시고 PAC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죠.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다 해서 여러 가지 바쁜 구석도 많은데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차근히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자, 이번엔 이제 76회입니다. 사실 뭐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떤 대비다 뭐 이런 내용도 사실 문제가 꼭 기출 문제에서만 나오라는 보장도 없고 또 기출 문제가 사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기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PC 입출력도 잘 구분하시고 셀렉터 3개, 버튼 3개, 램프 5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위치가 고정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실 76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좀 어렵지 않은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서 좀 유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꾸며왔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요구사항 내용 뭐죠? SSA ON, SSB OFF. 자, 이 상태에서 타임 차트 1번이 진행이 되고 푸시 버튼 PBA 여기 있죠? 자, 보니까 점선 보면은 이거 네거티브다 바로 알 수 있죠. 자, 폴링 HC의 A 패턴이 동작이 되고요. 완료 후 동작이 완료 후 중지하며 재입시는 재입력을 말하는 거죠. 재입력되면은 다시 A 패턴이 동작된다. 쉽게 말하면 이제 A 패턴 동작하고 다시 PBA 네거티브 접점에 의해서 다시 A 패턴 동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네요. 자, 그리고 푸시 버튼 PBB 여기 있네요. 이것도 지금 네거티브 접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 이제 B 패턴이고 마찬가지 동작이 이제 완료 후 중지하며 자, 그러니까 동작이 끝나면은 중지한다는 얘기겠죠. 이거 다시 재입 시 재입력 시에도 마찬가지 B 패턴 다시 B 패턴 동작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니까 PBA, PB 상호 동작이 있어 선 입력 우선 인터록이다. 선이네요. 후가 아니라. 뭐 고정적으로 전기 기능장 PC 문제에서는 후입력은 거의 나온 적이 없죠. 없나?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선입력이냐 후입력이냐 라는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선입력은 말 그대로 먼저 들어온 동작이 우선시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PBA 눌렀다 뗄 때 A 패턴 동작할 때 아래와 같이 PBB 입력은 사실 다 무시가 되는 거죠. 뭐 자기 자신 것도 의미가 없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A 패턴, B 패턴 동작 중에 푸시 버튼 PBC가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정지한다. 입력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로 받아도 되고 사실 A적으로 받아도 무관하죠. 입력시 못 중지하니까. 자, 입력이 있을 경우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징 엣지로 할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입력이 돌 건지 따라서 뭐 포지티브 하시던가 A 접점으로 동작을 멈추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뭐 동작 구성에 대해서는 이해했는데
그죠. 버튼에 대한 동작 구성이죠. 램프가 어떻게 점등되냐. 처음에 보니까 5초, 그리고 5초 후에 PLB가 4초, 3초, 2초, 1초, 그리고 다시 PLA가 아니라 PLB가 4초, 3초, 2초. 그리고 근데 PLA 점등 안 하죠. 그리고 다시 PC가 3초 점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양이 마치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죠. 예. 자, 그리고 PB, 이제 B 패턴 역시 보면 얘는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인데 얘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자, 보면 구성은 똑같습니다. 4, 3, 2, 1, 다시 4,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PBC 입력이 있을 때는 중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PBC는 A, B 패턴 모두 적용되니까 A 패턴 동작 중에 PBC 입력이 있을 때도 당연히 중지가 되겠죠. 예, 이런 부분 다 이해하시면서 예,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타 구성은 타임 차트에 따른다. 글이 있으면 글 따르고 그 외에는 타임 차트 그림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을 좀 바꿔서 자, 지금 이것도 없앨까? 이제 보시면은 A 패턴 보면은 지금 5, 4, 3, 2, 1, 또 4, 3, 2, 3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양이 이렇게 와서 자, 5개가 왔죠. 그 다음에 중간에 3개가 왔죠. 그 다음에 1개가 왔어요.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예. 아마 이렇게 풀면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은 5개, 그리고 하나씩 줄어서 3개, 다시 또 하나씩 줄어서 하나가 됐어요. 예. 이 구성을 생각하고 만약에 그 레더 구성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제 하나씩 줄어든다는 것을 로직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구성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체를 잡아주던가 전체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사용된 타이머가 있겠죠. 자, 우리가 T0라고 한다면은 지금 5, 4, 3, 2, 1이니까 얼마죠? 3, 30, 15초죠. 이게 15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몇 초죠? 요거 5초니 9초. 그리고 3초. 네, 다 더하면 얼마죠? 제가 빨리 계산이 안 되네요. 18에다가 그러니까 27초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9, 3 하면은 12잖아요. 맞죠? 27초죠. 전체 주기가 27초인 타이머 하나를 두셔도 되고요. 사실 뭐 A 패턴, B 패턴 방향만 바뀌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전체로 해서 전체가 만약에 타이머 하나 T0를 두고 27초를 줘서 각각 램프가 켜지는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PLA는 한 번, 얘는 두 번, 얘는 세 번 되겠네요. 이건 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전체 주기를 잡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TON, T0, 27이니까 270 하면 되겠네. 그 각각의 조건 부분 넣어서 처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체는 경우 외에 좀 나눠서 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도 되죠. 이렇게 나누면 아까 15초 그리고 얘가 아까 9초였나요? 그쵸. 9초, 3초. 그래서 여기 이제 T0, T1, T2 이런 식으로 나눠 주셔도 돼요. 하시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T0가 끝났을 때, T0 A 접점 들어왔을 때, T1을 동작시키게 하고, T1이 이제 A 접점 들어왔을 때, T2가 들어오게 하면 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TON, 그래서 T0, 15니까 150. 이 부분 끝났다. 어떤 조건이 끝났을 경우에는 A 접점 들어오잖아요. T0, A 접점 들어왔을 때, TON, T1, 이제 9초니까 90. 마찬가지 동작 끝나고 나서 뭐가 들어오죠? T1이 들어오겠죠? T1에 A 제품 들어왔을 때 DON, T2, 30이죠. 30에서 PAC만 점등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DON, T0 아까 27이었죠. 270으로 해서 각각의 조건을 넣어서 하나로 묶어도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자, 그림 타임 차트 내용에 따라서 하나씩 줄어가는 과정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꽤 어려울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봤어요. 일부러. 자, 이렇게 줄여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제가 짰는데, 자, 그리고 저는 타이머를 지금 보면 여기 타이머 한 개, 그렇죠? 여기 타이머 한 개, 타이머가 두 개를 사용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타이머 한 개, 여기 하나에서 두 개를 썼어요. 두 개 쓰고, 그리고 A 패턴, B 패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되는 부분을 뒤집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짤 때 타이머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작성을 했어요. 예. 자,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여러분들이 빠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빠른 방법. 빠른 방법을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로직을 따라서 하면은 어렵죠. 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무도 봐야 되지만 전체 숲을 볼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실무적인 게 아니에요.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다? 학습 또는 이제 시험에 편중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은 사실 스피드 있게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낸 거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전체 묶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지만 풀이 방법이 최소한 3가지, 5가지가 될 거예요. 뭐 카운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습 시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작업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선입력이고 중지는 PBC에 의해서 준이된다. 그래서 A 패턴, B 패턴 구분하셔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크게 분석할 건 없죠. 자, 이렇게 하시면 힘들 거예요. 근데 뭐 자신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하나씩 줄어가는 로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라는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다음 바로 타임 차트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임 차트 2도 재밌는 문제죠. 보겠습니다. 우선 뭐 이건 똑같을 거고 자 SSA가 오프죠.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ON이 되죠. 자, 이 부분도 항상 고정된 거 아니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타임차 2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적용된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뭐 SSC 이 세 개가 묶여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늘 고정적인 학습을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일단 SSA on, SSB off. 참 거꾸로 얘기했네. 얘가 off고 얘가 on일 때, 자, 타임차 2가 시작이 되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푸시 버튼 PBA가 M이라고 되어 있네요. M. 그리고 PB가 N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0보다 크고 5 이하이다. 즉 M과 N은 0보다 크고 5 이하니까 결국 6보다 작다 또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 부분 자 범위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M 값이 3 미만일 경우. 자, 그러면 여기 기준이 M이죠. M이 3 미만일 경우와 자, 3번, 4번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M 값이 3 미만일 경우에 무언가를 하고 3 이상일 경우에는 무언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 M 값이 3보다 얘는 M은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크고 3 미만일 경우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미만일 경우는 0 0은 안 들어가죠. 1하고 2가 들어가죠. 1, 2인 경우에는 그 값을 제곱을 하고 그럼 m을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빼고 예, 그게 하되 0일 경우 이 값이 있는데 이게 0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계산값을 1로 치환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 정리해 볼까요? 예. 자, 이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m의 값과 n의 값이 있는데 이 부분은 6보다 작죠. 그리고 0보다 커요. 근데 3번, 4번 내용에서 m의 값이 3보다 3 미만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 경우에는 0과 0 아니고 1과 2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m을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1한 값을 계산값으로 하는데 만약에 if죠. 만약에 이 값이 0이 된다면 무엇으로 하라고? 1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예,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3 이상일 경우에, 즉, m이 3보다 크겠죠. 3 이상이면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뭐보다 작죠? 6보다 작죠. 예, 여기 5 이하라고 했으니까, 5까지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값은 3, 4, 5가 되겠네요. 그렇죠? 3, 4, 5. 이 경우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면 제곱권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절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m이 3 이상이고 6 이하일 경우에는 당연히 6보다 작겠죠. m에 대해서 루트를 하고 여기 이 값을 뭐 한다? 만약 소점이 예를 들어서 뭐 1.7 뭐 3일 경우 1.7 얼마쯤 되겠죠. 얼마가 돼요. 그럼 무조건 절상을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가죠? 2가 되겠죠. 예. 반올림이 아니에요. 절상이라고 했어요. 절하 절하는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반올림은 뭐 올리는 거고, 절상은 무조건 소점이 1점, 특별한 말이 없어요. 없으면은, 대개는, 요것도 사실 좀, 저도 문제를 내면서 구체적으로 낼까 했는데, 일반적으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소수점이 만약 1.1이라도 있으면은 무엇으로 가죠? 2로 올려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절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다시, 색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 값에 대해서, 이게 이제 m이었고, 이 입력에 의해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m이 3 미만이냐, m이 아니면 3 이상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자, 판단하시고, 푸시 버튼 PBC 입력 시에 램프의 출력은 아래와 같이 동작하고 m의 값은 초기화된다. 즉 동작이 끝나면 초기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입력을 받아가지고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작이 끝나면 자동으로 nm 값이 초기화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폴링 엣지니까 당연히 네거티브 접점이 들어가겠네요. 자, m이 2이고 지금 여기가 2죠. 2이고 n이 3이죠. 얘는 3이네요. 2, 3일 경우에는 계산값이 어떻게 되죠? 제곱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m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러면은 4죠. 4 빼기 1이니까 3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3이므로 3이 나왔죠. 홀수 번째 램프래요. 즉 계산값이 이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m과 n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값이 자 3이므로 홀수 번째면 1번째 여기 간단하게 PLA부터 E까지니까 1, 2, 3, 4, 5 홀수면 1번하고 3번하고 5번이 되겠잖아요. 그럼 PLA, PLC, PLE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홀수 번째 램프에서 n번째까지 램프만. n번이 지금 3이죠. PB가. 3이니까 1, 3, 5 중에 1부터 시작해서 자, 1, 3까지는 되죠. 근데 5는 안 되죠. 3까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계산값 3초, 3을 기준해서 램프가 3초 점등하고 자, 홀수니까 PLA 점등하고 자, 다음 홀수가 3이죠. 근데 n이 3이니까 3까지 해서 점등하고 중지를 하면 되죠. 예, 그리고 여기 부분 끝나면 동작 끝나면 뭐가 되죠? 리셋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n과 m 값이 다 0으로 초기화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상일 경우에 이제 m이 지금 4번이죠. 3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3이잖아요. 그리고 n이 지금 4가 돼요. 자, 그래서 PBC 눌러 뗄 때 동작을 하는데, 자, 3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3을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일 경우에는 4번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루트 3이 됩니다. 이 부분의 값이 아마 계산하면 1.7 얼마 되는데 이게 값이 결국
2가 되겠죠. 즉 계산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2는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짝수죠. 그래서 보면은 자, 계산값이 2이므로 짝수 번째 램프에서 n번째까지 돼요. n번이 지금 4죠. 그러면 짝수가 있는 게 PLB 요거죠. 요거랑 두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2초. 요건 2초는 계산값이겠네요. 자, PLB와 PLD가 점등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짝수니까 PLB 계산값이 2초니까 2초 점등하고, 그 다음 짝수가 4죠. 4인데 PB 값, 즉 N 값이 4니까 네 번째인 PLD가 2초 점등하고, 이 동작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모두 뭐가 되죠? 리셋이 됩니다. 네. 자, 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중요한 부분이 요 포인트인데, 자, PBA, 즉 M값이 1이에요. M이 1입니다. M이 1인 경우 한번 생각해보죠. 1이면은, 자, 3 미만이니까 1의 뭐죠? 제곱이에요. 자, 거기서 빼기 1을 하죠. 그럼 값은 0이 나와요. 계산값이 0인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3번에, 자, 1을 뺀 값으로 하되 0일 경우 계산값을 1로 한다. 그럼 이 값을 강제로 1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계산값이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고, 지금 n이 2죠. 그러면은 계산값이 1이니까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예요. 홀수면은 1, 3, 5, 즉 PLA, PLC, PLE 이 세 개의 램프가 점등하는데, 자, n 값이 지금 얼마냐면 2예요. 두 번째까지라고 돼 있죠. 근데 두 번째는 PLB잖아. 그러면 계산값은 1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부터 시작하니까 PLA는 1초가 점등을 해요. 자, 2죠. 2니까 2는 짝수니까 어차피 점등 안 할 거고, 그리고 나서 PLC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니까. 근데 n 값이 2까지니까 여기는 이제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PLA만 그 계산값 1초에 의해서 점등하고 중지가 됩니다. 자, 뭐 하나 더 보죠. 뒤에 보니까 얘는 5예요. 그리고 얘는 얼마인가요? 얘도 5죠. 5와 5죠. n과 m 값은 어차피 5 이하니까. 그러면은, 자, n 값이 5 이상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트 5가 됩니다. 루트 5를 아마 계산을 하면은 2점 얼마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상을 하면은 당연히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값은 3초, 3이 되고 있고, 그리고 n 값이 5죠. n이 5니까 일단 계산값이 3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홀수잖아. 홀수면 PLA, PLC, PLE 이 세 개의 홀수 번째에 해당된 램프가 점등이 되는데, 자, 5까지니까 사실 뭐 다 켜지겠죠. 그래서 5까지, n이 5까지니까 3초 점등 PLA, 그리고 이후에 PLC 3초 점등, 그리고 다섯 번째인 PLE도 3초 점등하고, 이 순간에 뭐가 되죠? 리셋이 되겠죠. 네. 자, 그 내용을 이루어진 거고, 리셋되고 나서 다시 PBC 눌러본들, 지금, 어, nm 값이 다 0이기 때문에 동작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중간에 SSC, 여 보면은 여섯 번째, SSC 입력이 있으면 모든 동작 중지 및 초기화한다. 여기서도 초기화를 하네요. 자, 그래서 동작이 길어질 때 만약에 여기 있지만 중간에 있으면 동작이 멈추고 리셋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리셋, 물론 이제 계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차근히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리셋도 지금 동작이 끝나면 자기가 알아서 동작 끝난 순간에 입력값을 리셋을 하고요. 또 SSC 입력이 있을 때도 리셋을 한다는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보면,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m과 n이 정의되어 있는데, m을 기준으로 해서 m이 이제 3 미만일 경우와 3 이상일 경우에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고, 그 계산값에 따라서 즉 어떤 입력값의 기준으로 둔 게 아니라 계산값, 즉 이 m값에 대한 계산값을 기준으로 해서 홀수냐 또는 짝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램프에 점등되는 범위는 n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홀수 짝수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문제도 사실 보면은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다만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관연도 기출, 물론 저도 뭐 연습할 때 관연도를 한 20분, 30분씩 한 회차씩 제가 이제 저도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막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늘 했던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이 존재하는데 이 패턴 부분을 이제 이루어오다가 갑자기 유행이 바뀌어 버리면 사실 당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죠? 당황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면 당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못 느끼지만 시험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요. 예, 이상하게 그렇죠? 어, 이 당황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서 무언가 착각을 한다든가 뭐 어떤 사고적 오류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집중을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시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시간 안분을 잘 하셔가지고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뭐 폴텍이라든가 학원 또는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6회 대비 실전 모의사 1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도 뭐 지금 사실 뭐 이쪽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 틈틈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올려서 드리고 싶어요. 한 회차당 이제 준비할 때 한 5개, 예전에 한 10개, 20개씩 문제도 만들어냈는데 뭐 생각외로 더 이상 문제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회차당 이제 76회도 한 5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키포인트 잡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1, 2, 3은 아마 이런 문제 유형을 낼 거예요. 4번, 5번은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지 그렇다고 제가 쪽집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차근히 생각해서 5문제 정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공작소에서 이제 전기 기능장 준비하신 분들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거 아는데 조금 더 힘내시고 참 그 지난 시험 75회 때 아슬아슬하게 또 참 이게 애매해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예, 이게 참 그냥 뭐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실력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오죽하면 운빨시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시험 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력도 이제 많이 다져 계시지만 조금 더 이제 고지가 코앞이니까 너무 그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75회 때 가졌던 마음 그대로 76회에서도 이제 학습에 임하시면서 꼭 그 자격증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전모의사 2번 이쁘게 만들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좋은 시간 가지기 바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